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과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홀더가 이쪽에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문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이제 쓰레기를 넣거나 여기다 뭐 신발 같은 거 간단하게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이렇게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이제 이 문을 이용해서 당기면은 열리고 안쪽에서 닫았을 때 누르면은 잠금 장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어랑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얘를 눌렀을 때 이 안쪽도 같이 잠기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제 캠핑카들이 이런 게 없거든요. 얘도 또 따로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잠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건 좀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입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작은 출입 등이 있는데 요거 같은 건 밑에다가 또 어닝 등을 또 분명히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요거는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입문 안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뭐냐, 출입문을 열었을 때 벌레들이 유입하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모기장이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장이 설치가 돼 있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컨트롤 패널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캠핑카의 전원들을 온 시키는 건데 얘는 그냥 스위치 하나에 전부 다 터치식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나 이런 게 전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작하기 쉽습니다. 자, 이 앞쪽으로 이제 벙커가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봐도 이렇게 침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 주의라고 써 있어요. 벙커 내부에는 짐을 보관하는 장소지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쿠션을 이렇게 깔아놓은 걸 봐서는 애기들 정도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이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존재를 하고, 이 식탁 내부에 이렇게 쿠션을 빼고 딱 들면은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시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얘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시면은 의자가 해서 총 4개 해서 4인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얘를 다시 접고 얘를 다시 뭐 이렇게 수납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조명이 보입니다. 네, 조명도 켜지고, 이 식탁도 변환형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슬라이딩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동할 때도 되게 굉장히 편하고, 잠잘 때는 얘를 어느 정도 여기 안 닿게끔 밀쳐서 이 옆에 스위치를 잡은 다음에 힘으로 눌러주시면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소파를 다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불편해서 아마 좀 매트 같은 거 여기 사이즈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매트 같은 거를 사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여기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거슬려 가지고 잠잘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사이즈를 이렇게 재단해서 얇은 뭐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를 평소 때 이제 말고 다니고 여기 잘 때는 이렇게 깔아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랑 저 공간에서 자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했냐면 스마트 베드라고 해가지고 요 위에가 이제 침대를 변신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베드 같은 경우는 키를 돌려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얘 지금 잘 채워져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침대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침대가 쫙 내려오는데, 자, 침대가 내려왔죠? 침대가 내려오고 이 안에 있는 사다리를 꺼내서 여기 꽂은 다음에 고정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침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뭐 2층으로 이렇게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 안쪽까지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이 현대자동차에서 잘한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게 좀 유행이거든요. 이런 게 좀 대세고. 그리고 얘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저렇게 올려놨잖아요. 저게 저런 데 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멈춰요. 그런 세이프티 기능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장난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막 내가 봤을 때 애들이 막 여기 올라가면 막 지들끼리 막 요거 눌렀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창문도 마찬가지로 커튼이랑 이런 게 전부 다 적용이 돼 있고, 주방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다 플라스틱 그 도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살짝 열면 안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살짝 바꿔 내렸다가 이렇게
힘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화장실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TV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TV 같은 경우는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각도가 이동이 되고, LG전자의 그 모니터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손잡이나 우산 꼽거나 뭐 다른 걸 뭐 꼽는 신발장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부엌이 보입니다. 부엌은 이제 외부 기존의 화이트 느낌과 다르게끔 이렇게 스텐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랍장마다 잠금 장치, 이동 중에 열리거나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제공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아요. 내 주방에 뭐 이것저것 넣으라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이 위에도 조명이 따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시면은 싱크대에서 이렇게 물 사용을 켜고 누르면 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이렇게 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렇게 다시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인덕션 같은 거, 캠핑에서도 이제 캠핑카가 인산철 배터리가 발전이 되면서 점점 가스에서 전기 인덕션으로 넘어오는데, 인덕션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넣어서 여기서 조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다 나오면 어닝 피고 밖에서 먹기 때문에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으로 이제 이 무드등, 현대라는 무드등과 함께 위에 이제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고, 이쪽으로 이제 대용량, 이 요트에서 쓰인다는 뭐 냉장고인데 150리터의 대용량 냉장고가 보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김치통 같이 생긴 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음료수나 이런 걸 뽑을 수 있고, 이 안쪽으로 보이시죠? 냉동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전원을 켜고 이렇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천장을 보시면은 도메틱사의 에어컨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걸 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뭐 리모컨으로 켤 수도 있고, 얘를 켠 다음에 온도만 맞춰놓으면 되게 시원하게 금방 뒤에가 시원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맥스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맥스팬 같은 경우는 캠퍼들 무조건 필수용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요리를 하거나 뭐 있을 때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인데, 인이랑 아웃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빨아들일 수도 있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가 열리면서 동작을 한다면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에 썬루프 같이 이렇게 확 열면서 환풍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게 온도 떨어뜨리기에도 좋고, 공기 순환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나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샤워실, 화장실인데, 사실 캠핑카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이 샤워실 용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샤워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밀면은 안에 굉장히 깔끔한 공간이 나오는데, 불을 이 옆에 침실 옆에 있는 스위치로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머리를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어제 사실 캠핑을 갔다 왔는데 혼자 씻어봤는데 따뜻한 물도 엄청 잘 나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용변은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캠핑카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데포트 거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요거는 데포트에 이제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열고 이렇게 용물을 보시고 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샤워실 FRP 바닥인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에 패드를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당연히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변식인데, 얘를 열면은 그 여기에다가 이제 손 같은 거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다 씻은 다음에 그냥 얘를 닫아주기만 하면은 물이 자동으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화장실 고리가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뭐 충전할 수 있는 220V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휴지나 뭐 수건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같은 거는 자바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높이도 굉장히 딱 맞기 때문에 180 정도 들어가도 좀 비좁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근데 뭐 캠핑이 뭐 이 정도면 진짜 넓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꼭 문을 닫으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뒤에 이제 침실, 메인 침실을 보여드릴 텐데, 평소 때는 이렇게 이제 접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렁크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침대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침대가 완성이 됐는데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쿠션이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구성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자도 되고 아니면 어른들 같은 경우 이쪽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키가 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고 애들을 이쪽에다 재워도 되고요. 안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그 좀 넓게 쓴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방충망과 함께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서 이 4개짜리를 이렇게 열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이 창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뒤쪽에서는 이제 바깥에 창문이 얘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꼭 있어야 되지만 보통 캠핑카는 뭐 굳이 여기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면 단열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뭐 밖에 풍경이야 뭐 안에서 보는 거 밖에 나가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선호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접을 때는 얘 매트릭스를 좀 아까와 다르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내려와서 얘를 일단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고 얘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 세워주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다시 닫기를 누르면 우웅 하면서 다시 닫혀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포레스트 캠핑카 리뷰를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에 앞서서 저희 동생이 황민호 군과 여러 이제 캠핑 제작자를 찾아가서 이 구성으로 된 캠핑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확실히 메이커에서 한 만큼 세부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마감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괜찮았다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제로 하면 사제를 쓰는 만큼 또 장점이 있겠지만 이 차도 이 차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도 뭐 옵션을 달게 되면은 막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실리콘 처리가 되고 하는데 얘는 생각보다 위에도 전반적으로 깨끗했었고 안에도 마감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가격이 조금 사악합니다.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4천만 원대를 사면은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모델 6천만 원짜리도 사실 넣다 보면은 한두 끗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8천만 원짜리 이상을 사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말은 7천 얼마지만 뭐 에어컨도 달고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은 8천만 원을 넘어서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메이커에서 만들었으니까 감사하죠. 저는 2박 3일간의 이 차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단 저한테는 안 맞았던 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앞에가 포터라는 점 요것만 빼고는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포레스트 리뷰를 마쳤는데 앞으로도 제가 파파게러지에서 이런 차들 외에도 다양한 차들을 리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파파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